여러분 안녕하세요. 22강 연이을 및 중단원 마무리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연이을인데 연이을이 뭐냐면 여러분이 제일 많이 쓰게 될 내용이에요. 수학에서. 은행에 우리가 돈을 맡기면 이율을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예금이라든지 적금이라든지 그러한 이자를 따지는 게 연이율입니다. 그러면 연이율을 하기 앞서서 단리와 복리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단리가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단리가 뭐냐면, 우선, 쌤이 100만원을 빌렸어요. 100만원을 은행에 1년에 10%의 이자로 빌렸다고 칩시다. 그러면 100만원의 10%는 얼마죠? 10만원이죠. 10만원. 근데 쌤이 얘를 100만원을 연이율 10%로 10년을 빌렸다 칩시다. 10년을 빌렸다 치면은 단리는 이 100만원에다가 쌤이 빌렸던 돈의 이자 10만원인데 1년에 10만원이죠. 1년 이자가. 그러면 쌤이 몇 년 빌렸어요? 10년 빌렸죠. 그래서 얘를 그냥 곱하기 10 이렇게 해버려서 쌤이 10년 뒤에 200만원으로 갚는 게 단리예요. 단리.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복리, 왼쪽에 복리가 나오죠. 복리는 뭐냐면 복리는 조금 더 복잡하고 실제 은행에서는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쌤이 100만원을 빌렸어요. 100만원을 빌리면 이제 쌤이 100만원을 빌렸는데 쌤이 빌린 돈이 뭐 이율은 똑같이 복리로 10% 그리고 얘를 10년 빌렸다 칩시다. 그러면 지금 쌤이 은행에 빌린 돈은 100만원인데 1년 뒤에는 여기에 이자가 붙죠. 이자가 붙으면 아까 10%라 그랬으니까 110만원이죠. 110만원. 쌤이 이자까지 포함해서 이자를 아직 안 줬다고 하면 1년 뒤에는 이자가 110만원이에요. 110만원. 쌤이 총 빌린 돈이.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10%의 이자가 붙었으니까 110만원이 됐는데, 그러면은 아까 단리에서는 이 100만원의 10%를 따졌는데 복리에서는 1년 뒤에 110만원의 또 10%를 따지는 거예요. 10%. 그러면 110만원 10%는 11만원이죠. 그래서 쌤이 갚아야 할 돈이 다음에는 121만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여기서 또 다음에는 갚아야 될 돈이 10%. 그러니까 뭐 이자가 얼마가 붙냐면 12.1이 붙어서 이자가 133만 뭐 이런 식으로 133만원 정도를 갚아야 하는 게 이게 복리예요. 복리. 어떤 개념인지 알겠죠? 단리는 이자를 처음 걸로만 이렇게 계산을 해서 곱하기 10년 해서 이렇게 500만원 갚는 건데, 복리 같은 경우는 이자가 여기서 처음에는 10%였다가 이자까지 합해서 또 10%를 계산을 하고 또 그 이자를 또 합해서 10%를 계산하고, 그러면 단리랑 비교했을 때 단리는 뭐 이렇게 처음 이자로 10만원을 10번이니까 이자를 조금만 내도 되지만, 복림은 처음에만 10만원이 붙었고 그리고 두 번째부터는 11만원, 12만원 이렇게 이자가 점점 늘어나게 됐죠. 빌린 돈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복리는 이렇게 계산되는 게 복리예요. 그래서 매 년마다 아니면 이 계산이 매 달마다나 매 년마다 새로 계산이 되는 게 복리 개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렇게 딱 보기에도 이 복리가 좀 더 정확해 보이겠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 복리로 계산이 돼요.
그래서 단리는 뭐 사채이자나 뭐 단순한 거 계산할 때 쓰는데, 사채이자도 다 대부분 뭐 복리를 쓰고, 네, 거의 뭐 다 복리로 계산을 하겠죠. 대신 이제 복리의 단점은 계산이 복잡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복리 계산을 하는 법을 배워보도록 합시다. 이제 예제 5번을 통해서 쌤이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예제 5번은 연이율이 R이고 복리로 연초인지 연말인지도 잘 봐야 돼요. 연초에 일정한 금액 A1을 N년 동안 적립을 했을 때 N년 말에 적금의 원리합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연초에 A1을 N년 동안 적금을 부으면은 이제 N년 후에는 얼마를 내가 받게 되는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적립 이 연이율을 계산을 할 때는 지금 요 풀이처럼 요렇게 그림을 그려서 푸는 게 제일 쉽고 편한데, 요 그림으로 교과서 풀이로 그냥 바로 설명을 하고 쌤이 요 문제 12번으로 다시 풀어줄게요. 조금 복잡할 수 있어요. 잘 보세요. 우리가 이제 처음에 매년 초에 A1 이렇게 돈을 계속 입금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N년 동안 적금을 하니까 총 우리가 넣는 거는 A를 N번 넣게 되겠죠. 이렇게 N번 이렇게 A 쭈르륵 넣다가 마지막 요 N번째 A를 이렇게 넣게 되고, 우리는 이거에 대한 이자까지 다 받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각각 A 한 개씩 계산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넣었던 A가 N년간 받았던 이자를 다 계산해서 A 플러스 우리가 N년간 받았던 이자까지 계산해서 그 값을 하나 구하고, 두 번째 넣었던 A 값에다가 이자를 받은 거를 계산해서 얘를 구하고, 그래서 마지막에 그 n개의 값들을, 그러면 요게 1항이 되겠고 두 번째는 게 2항이 되겠죠. 그래서 그 n개의 항을 나중에 이렇게 다 더해서 최종적으로 합계를 구할 거예요. 그래서 우선 첫 해에는 A 값을 한번 A 값에 대한 이자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처음에 A1을 우리가 넣었죠. 그러면은 1년 후에는 이자가 한 번 붙게 되는데, 1년 후에 A1을 넣었을 때 값이 얼마가 되겠죠? 얘 같은 경우는 1년 후에 A가 그대로 있고 이자가 R만큼 붙었으니까 A 플러스 R만큼의 이자가 붙을 거예요. 1년 후에. 그리고 우리 이 A 넣은 게 2년이 되면은 여기 1년 그 값에다가 곱하기 또 원금에다가 이자가 이렇게 붙어서 되겠죠. 그럼 2년 후에는 얘의 값이 어떻게 되냐면 2년 후에는 A 곱하기 1 플러스 제곱이 될 거예요. 1 플러스 R의 제곱. 그러면 이 처음에 넣었던 A는 N년 후에는 이자가 몇 번 붙냐면 1년 후에 한 번, 2년 후에는 두 번, 3년 후에는 세 번이 되니까 N년 후에는 원금 플러스 이자가 N번이 붙어 있어요.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넣은 거에 한번 살펴봅시다. 두 번째 넣은 거. 우리가 첫 해 넣은 거는 이렇게 한 번 A를 넣고 나서 쭈루룩 N번이 붙어서 이렇게 값이 계산이 됐고, 두 번째 해에 넣은 거는 A1을 이제 두 번째 해에 넣었는데, 그러면은 얘는 첫 해에 안 넣고 두 번째 해에 넣었으니까 2년이 됐을 때 여기 한 번, 2년이 됐을 때 이자가 한 번이 붙겠죠. 이게 A 플러스
A 곱하기 1 플러스 R. 그리고 3년이 됐을 때가 2번이 붙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n년이 됐을 때는 이 1회보다 이자가 한 번이 덜 붙은 거니까 n-1번이 붙겠죠.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걸 한번 살펴봅시다. 세 번째는 거는 첫 해 지나고 두 번째 해 지나고 2년 후에 2년 끝나자마자 A1을 딱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면은 얘도 3년이 됐을 때는 이자가 한 번 붙겠죠? 여기 3년째 이자가 한 번 붙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한 번 붙고, 그러면 2회랑 비교를 했을 때 3회는 2회보다 이자가 한 번이 덜 붙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쭈르륵 더해 가면은 마지막 n번을 넣었을 때는 n번을 딱 A1을 이렇게 넣었어요. A1을 넣고 나서 얘는 이제 연초에 넣은 거니까, 여기 연초라 그랬죠. 연초에 넣은 거니까 그때 연말 동안 1년이 이자가 한 번 이렇게 딱 붙겠죠. 그리고 우리는 n번까지 했으니까 여기서는 이게 마지막 항이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1이 생략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니까, 그러면 오른쪽에 지금 다 계산된 것들 얘네를 다 더해주면 결국엔 우리가 총 받아야 하는 적금의 합계가 되겠죠. 그러면은 얘는 우리가 많이 본 거 같죠? 요 식들의 합은 우선 첫째 항이 얘를 첫째 항으로 봅시다. 여기서 이제 n개가 나왔으니까 얘를 첫째 항으로 보면은 1 플러스 r이 되고, 그리고 두 번째 항은 여기서 이자가 한 번 더 붙은 거죠. 요게 되고, 세 번째 항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쩌르르륵 가다가 마지막 n번째 항은 1 플러스 r에 n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전체 항의 개수 몇 개? n개. 그리고 얘는 뭐다? 아이고, n개. 그리고 얘는 등비 수열이다. 그럼 우리 얘 합 구하는 거 우리 배웠었죠? 우리 등비 수열의 합 공식은 이제 합 SN은 공비, 우선 여기서 공비는 1 플러스 R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공비에다가 1을 빼고, 분자에도 공비에다가 1을 빼주고, 여기다가 항수를 넣어야지. 항수 n. 거기다가 이제 여기 첫째 항을 써줘야겠죠. 근데 첫째 항 여기 뒤에다 써줄게요. 칸이 부족하니까. 요거를 이렇게 곱해줘서 첫째 항을 곱해주면 됩니다. 그럼 얘를 계산해서 쓰면은 요것만 계산이 되겠죠. r분의 1 플러스 r 그리고 1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겠네요. 다시 한번 조금 헷갈리죠?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은 처음에 넣었던 거를 이자를 n년까지 이자를 계산해서 하나 항을 구해놓고, 두 번째 넣었던 거를 이자까지 계산해서 여기 항을 또 구해놓고, 이런 식으로 n개를 이자 받는 걸 다 구한 다음에 마지막 이 오른쪽에서 다 n개를 다 더해주면 됩니다. 이거 지금 문자로 하니까 살짝 헷갈리죠? 그럼 쌤이 다시 문제 12번을 통해서 다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문제 12번을 봅시다. 문제 12번. 연이율이 2%고 1년마다 복리로 계산이 되고 연초에 30만원씩 넣었대요. 10년 동안. 그때 말까지 적립금의 원리합계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선은 우리가 30만원씩 넣었고 연이율은 2%고 얘를 10년 이렇게 넣었대요. 그러면 처음에 식을 뭐 바로 세우기보다는 아까 여기 첫 번째 요 그림 쌤도 지금도 풀 때도 원리합계 그릴 때는 이 그림 그리면서 풀어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새로 이렇게 그려봅시다. 우선은 10번을 넣었으니까 1회, 2회 이렇게 쭈르륵 해서 뭐 3회까지 헷갈리면 3회까지 써볼까요? 쭈르륵 해서 10회 이렇게 우선 그림을 그려줍니다. 그 다음에 1회 때 30만원을 넣었어요. 그리고 얘가 처음에 넣고 1년 연초에 넣어서 이제 1년이 지나면은 얘가 이자가 붙으니까 이자가 30 곱하기 2%가 붙으니까 1.02를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2년이 됐을 때는 30 곱하기 1.02가 2번 이렇게 됐죠. 그래서 쭈르륵 얘도 쭈르륵 가서 얘가 10년이 됐어요. 10년이 되면은 1년에 얘는 1개 붙고 2년에 얘는 2개 붙고 하니까 10년이 되면 얘는 1.02가 10개 이렇게 붙게 되겠죠. 2회를 봅시다. 2회는 여기가 지금 우선은 시작 때 안 넣고 요 1년째 넣었죠. 1년째 넣었으니까 1년째가 얘가 30 1년이 딱 지났을 때 이제 1년이 딱 지났을 때 그리고 2년이 지났을 때는 얘는 30 곱하기 이자가 딱 한 번 붙죠. 그리고 3년이 지났을 때는 얘 하나 더 붙고 해서 10년이 지났을 때는 2회에 넣은 거는 20년이 지난 거보다 이자가 하나 덜 붙죠. 1년 후에 넣었으니까. 그러면 3회에 넣었을 때는 요 2년 차에 넣었으니까 얘 이자가 한 번, 2번이 빠지면서 얘는 이자가 2년 차보다 하나가 빠져요. 그리고 10회를 보면 여기 마지막에 이제 잘 봐야 되는데 10회를 우리가 지금 연초에 넣었잖아요. 초에 넣었으니까 얘가 30을 넣고 얘가 마지막에 이자가 한 번에 이렇게 딱 쳐지죠. 한 번이. 이자가 한 번.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얘를 우리가 10년 뒤에 요 값들을 요 값들을 우리가 다 더해준 게 원리 합계겠죠.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원리 합계는 근데 여기 얘를 1항으로 하면은 복잡하니까 얘를 1항으로 하지 말고 이렇게 그려둔 다음에 다시 얘를 1항으로 보는 거예요. 얘를 제일 작은 걸 1항으로 보고 얘를 10항으로 보면 조금 편해요. 그러면은 얘는 우리가 등비 수열이고 공비가 1.02인 거 알고 뭐 첫째 항이 얘고 그런 거 아니까 바로 원리 합계 공식에다 대입을 해봅시다. 우선 공비는 1.01이니까 거기에다가 1 빼주고 그리고 다시 쓸게요. 1 그리고 여기도 1.02 빼기 1에다가 우리 이거 전체로 10개 있죠? 10개 요렇게 그 다음에 첫째 항을 이렇게 적어줍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실질값이 나와 있으니까 계산을 해야 되겠죠. 여기 1.02의 10제곱이 1.2로 계산을 하래요. 그러면 얘를 먼저 계산을 하면은 30.6이 나오고 곱하기 얘를 1.2로 계산을 하면은 0.2가 나오고 여기서는 0.02가 나오겠네요. 그러면은 양변에 100을 곱해주면 분모는 2가 남고 여기 10 넣어주면은 306에 2 이렇게 약분이 돼서 전체는 306만원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넣은 돈은 30만원씩 10번 넣으면 300만원을 넣었는데 뭐 이자가 약 6만원 정도 붙어서 306만원이 이렇게 받게 됩니다. 요거 한번 잘 연습해 보도록 하세요. 요거
낼 거예요. 그대로. 그러면 생각 넓히기 문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생각 넓히기. 우리 이거 사각형의 넓이의 합이에요. 이런 거 우리 이제 등비수열의 활용 문제에서 이 넓이를 쭈르륵 구하는 문제가 계속 모의고사에 이제부터 이거 출제가 될 텐데, 앞으로 이 단원이 모의고사에 포함되고 나서부터는 이제 계속 나올 거예요. 이 문제는 4점짜리로. 근데 이거는 처음에만 풀어보면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지금 잘 배워보도록 합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길이가 2인 정사각형이 있고, 거기서 이제 중점을 이어서 만들어서 정사각형 4개를 만드는데, 왼쪽 위에 여기를 칠하고, 여기의 넓이는 그럼 얼마겠죠? 1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여기 2개를 남기고 오른쪽 밑에다가 똑같은 시행을 해서 4등분해서 여기를 또 칠해요. 그럼 이러한 방식으로 계속 칠하면 n번째 시행을 해서 색칠하는 넓이의 넓이를 n번째 시행해서 칠하는 넓이를 AN이라고 한대요. 그러면 우선 AN이 등비수열을 이루는지 확인을 해보라고 합시다. 그러면 우선 첫 번째 수열 첫 번째를 한번 살펴보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이 사각형이 지금 1이잖아요. 여기 길이가 1이니까 첫 번째 넓이는 1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중점이니까 얘는 1에서 반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2분의 1이고 여기도 2분의 1이죠. 그럼 얘를 곱하면 두 번째 항은 4분의 1이 나오겠네요. 두 번째 사각형은. 그리고 거기서 이제 세 번째 시행은 얘를 또 이렇게 쪼개서 반씩 쪼개서 여기 위에 거니까, 그러면은 여기 한 변의 길이는 4분의 1, 그리고 여기도 한 변의 길이는 4분의 1. 그래서 두 개를 곱해버리면 얘는 16분의 1 이렇게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얘는 첫 번째는 공비가 4분의 1이고 얘도 4분의 1을 곱하면 이렇게 나오고, 얘 네 번째 항도 여기서 똑같이 반반 쪼개서 또 색칠을 하는 거니까 얘도 똑같이 4분의 1을 곱하면 네 번째는 그리고 네 번째는 64분의 1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쭈르륵 가는 거니까 등비수열이 이루고, 그럼 공비는 얼마죠? 공비는 그래서 등비수열이다. 그리고 공비는 4분의 1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넓이의 합이 처음으로 얘보다 커지는 것이 몇 번째 시행인지 구해보래요. 그러면 우리는 얘를 통해서, 위에 거를 통해서 등비수열의 합을 그냥 바로 구해보면 되겠죠. SN은 그래서 이 등비수열의 합 공식 그냥 바로 써버립시다. 1-4분의 1, 그리고 얘도 1-4분의 1, 그리고 얘는 n, 그리고 첫째 항은 1이죠. 이렇게. 그래서 얘가 처음으로 64분의 85보다 커지는 수를 찾으래요. 그럼 얘를 계산하면은 우선 얘는 4분의 3이니까 한번 더 씁시다. 요렇게 계산이 되고, 얘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1-4분의 1에 n에 여기 요거 4분의 3을 곱해주면은 얘는 256분의 255 이렇게 나오겠네요. 근데 얘는 지금 뭐죠? 얘는 지금 2의 8제곱에서 2의 8제곱분의 2의 8제곱 빼기 1이죠. 그러면 얘는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네요. 1 이렇게. 그러면은 지금 얘랑 n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서로 같아지는 게 이게 2의 제곱이니까 n이 4면은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서로 같아지죠. n이 4면은 얘가
2분의 1이 되니 2분의 1의 제곱이니까 이게 두 개가 같아지고, 그러면 처음으로 얘보다 커지는 거는 n이 5일 때 얘가 처음으로 얘보다 커지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지금 딱 여기까지 하면은 좋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지금 진도 때문에 조금만 더 바로 할게요. 쌤도 너무 오래 찍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오늘 여기 조금만 더 해봅시다. 중단원 마무리 문제. 여기 기본 문제는 5문제 뭐 여러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기본 문제는 여러분 숙제로 맡기고, 오늘 이거 한쪽만 같이 풀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문제 꼭 풀어보도록 하세요. 이거 한번 쭈르륵 풀어보고, 쌤은 시간 관계상 요 표준 문제부터 같이 풀도록 합시다. 지금 강의를 잠시 멈춰놓고 여기 표준 문제 6문제 풀어보고 바로 강의를 들으도록 하세요. 네, 아니다. 그냥 이거 기본 문제만 쭈르륵 5문제 후다닥 풀고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모사긴 한데 다음 시간에 조금 빠르게 풀어보도록 하고, 오늘은 기본 문제 한번 빠르게 풀어보도록 합시다. 우선은 여기 치랑을 추측해보세요 하는 거는 여기 뭐 4개나 나와 있으니까 그냥 바로 구해보면 되겠죠. 여기가 1, 그러니까 2, 4, 6, 8, 그럼 얘는 5번째가 10이 되겠고, 6번째가 12가 되겠고, 얘는 14가 이렇게 되겠죠. 이런 거는 규칙상 그냥 찾아서 바로 써버리면 돼요. 그럼 얘 같은 경우도 1, 2, 3, 4, 그럼 우리가 5가 그냥 나올 테고 6은 마이너스가 나올 테고 얘는 7이 이렇게 플러스로 나오겠죠. 홀수는 양수, 짝수는 음수로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등차 수열의 일반항 AN을 구하래요. 얘를 구하는 방법은 우선은 이 등차 수열에서 등차는 얼마죠? 공차는 3. 공차는 여기 3씩 더해지죠. 그러면 등차 수열의 일반항 공식 첫째 항 7 플러스 n-1d인데 공차는 3. 그래서 얘를 정리해서 쓰면 얘는 10 플러스 3n, 아니 10이 아니라 계산, 어이구, 10이 아니라 4 플러스 3n 이렇게 써지겠죠. 그리고 얘 첫째 항이 마이너스 1이고 공차가 2래요. 그러면 얘도 두 번째니까 bn으로 씁시다. 첫째 항이 1, 그리고 공차 n-1d를 써야 되죠. 공식에서. 네, d 2. 뭐.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하면은 얘는 2n 빼기 3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n. 그리고 등비수열의 일반항.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등비수열의 일반항 공식 뭐였죠? 얘도 첫째 항 a 플러스 r의 n-1 요거였죠. 그래서 얘는 첫째 항이 1이고 공비는 5니까 곱하기 5의 n-1. 그래서 얘는 5의 n-1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얘 bn도 우리 공식에다 그냥 바로 대입하면은 얘는 이렇게 써지겠네요. 이렇게. 그리고 4번. 얘가 등차 수열을 이룬대요.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했으니까 얘 그냥 등차 중앙 쓰면 되겠죠. 등차 중앙. 그래서 등차 중앙은 어떻게 쓰냐면 요거 가운데 거 2개 한 거가 양쪽 끝의 합, 그러면 2, 그러니까 x의 값은 1 이렇게 되겠죠. 등비수열을 이룬대요. 등비수열을 이룬다 그러면 얘는 등비중앙이 있죠.
등비 중앙은 가운데 거 제곱이 이거 양 끝에 곱한 거 이렇게 되니까 y는 얘 같은 경우에는 그럼 y는 플러스 마이너스 4 두 개가 나오겠네요. 그쵸? y는 4 또는 마이너스 4. 그리고 요거 첫째 항부터 7항까지 합을 구하래요. 그래서 얘는 지금 뭐 그냥 등차 수열의 합 공식 그냥 바로 써버리도록 합시다. S7. 그러면은 얘는 등차 수열의 합 공식 바로 쓰면은 2분의 전체 항수가 몇 개죠? 7항까지니까 7개를 그래서 얘는 뭐 첫째 항 2고 더하기 끝째 항 7항을 바로 써버리면은 이거 바로 쓰면은 힘들려나? 그럼 요렇게 아이고 우선 이거 일반항부터 구하고 합시다. 여러분 바로 헷갈려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일반항 A에는 여기 첫째 항이 2고 그리고 공차가 얘는 지금 마이너스 5죠. 얘는 n 플러스 n 마이너스 1 d 마이너스 5 이렇게 되니까 얘는 마이너스 5n에 플러스 7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가 첫째 항은 얼마? 2고 그리고 7번째 항은 여기다가 7 집어넣은 거니까 7, 5, 35 해서 마이너스 28이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 오른쪽에다 쓸게요. S7까지의 합은 2분의 7개에서 첫째 항 플러스 요거 A7이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2분의 7에다가 요거 두 개 합한 거 마이너스 26 요렇게 되겠네요. 그러면은 얘는 7 곱하기 마이너스 13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91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리고 요거 등비수열을 보도록 합시다. 얘를 등비수열 BN으로 쓰면은 얘는 첫째 항이 128이고 공비는 2분의 1이죠. 거기다 n-1 이렇게 쓰면은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구할 수 있고 거기서 이제 이거 합은 여기 오른쪽에다 쓸게요. 여기 얘에서 7항까지의 합 얘도 똑같이 S7을 그대로 써주면은 S7 얘 같은 경우에는 공비가 2분의 1이니까 1-2분의 1 1-2분의 1 그대로 써주고 얘 항이 7개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첫째 항을 128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얘 계산하면은 2분의 1 남고 128 빼기 2의 7제곱은 2의 7제곱이 128이 나오겠네요. 그쵸? 그러고 얘 분배 법칙하면 128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은 얘는 뭐 2분의 1에 127 이렇게 나오니까 얘는 254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얘는 최종적으로 254 그리고 얘는 뭐 91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표준 문제 풀어오도록 하고 다음 문제는 표준 문제랑 발전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했습니다.